네, 화요일 아침 세계보고 증시보고 출발하겠습니다. 2부 첫 순서 염승환의 담대한 예측으로 준비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 시장의 상승세의 추세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컸었는데 전일에 휴장했었던 이제 일본의 니케이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유가 급등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던데요. 하락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분간은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. 일단 이제 지금 그 3대 악재가 최근에 좀 약간 완화가 됐죠. 이제 우크라이나 뭐 사태라든가 네. 이제 미국의 긴축 이슈 뭐 이게 뭐 또 중국의 셧다운 우려들이 이제 지난주 초반만 해도 증시를 좀 괴롭혔는데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좀 완화가 되고는 있어요.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은 나왔는데 반등을 이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악재가 완전히 또 해소되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소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것도 지금 뭐 아직도 전쟁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오늘 또 새벽에서 또 파이로 연준의장의 발언도 너무나 또 셌죠. 굉장히 좀 긴축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 중국의 셧다운은 좀 완화되고 있어요.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선전시가 이제 셧다운에 좀 들어갔다가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또 봉쇄령이 좀 풀렸고 예전보다는 좀 그 중국의 어떤 이제 이런 방역 지침이 조금은 과거보다 좀 완화된 건 좋은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중국도 여전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가 좀 완벽하게 정상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악재가 좀 완전히 해소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,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특정 기업을 이렇게 그냥 뭐 골라서 파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매도는 한 15개 이상의 기업을 묶어가지고 그냥 매도를 하는 건데 한국 시장 자체를 그냥 일단은 팔고 있다.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어제도 한 4,300억 정도의 비차익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전체 매도가 한 4,800억이니까 네.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 매도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지수 자체가 레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뭐 급락이다, 급등이다 보다도 지금 레벨 정도에서 좀 당분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등락 과정을 좀 당분간은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급이나 이런 이제 외부 변수를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국내 증시에도 지금 꽃샘 추위가 찾아온 것인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여러 가지로 국내 증시의 악재겠지만 그래도 호재를 찾아본다면요. 네, 일단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. 네. 좀 빨리 끝났으면 좀 좋겠는데 그쵸. 이게 뭐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좀 상황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 좋아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 FMC 전에 유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예. 그런 것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지만 오늘도 지금 국제 유가가 또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뭐 전쟁의 축소라든가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빠른 시간 안에 좀 증시가 회복이 되고 좀 랠리가 좀 나왔으면은 뭐 바람은 뭐 누구보다 좀 강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시장이 뭐 더 크게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. 일단 미국의 긴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경기도나 우려가 좀 컸잖아요. 근데 지난 1, 2월 조정장을 통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새벽에 연준 의장이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막판에 또 들어 올려 버렸어요.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. 이런 이슈에 대해서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고 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카드를 계속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올해 5.5%그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지금 있는 정도의 그 부양 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4월부터는 좀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있고 또 작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운임지수 네. 지금 최근에 컨테이너성 운임지수가 9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약간의 인플레를 좀 완화시키는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안에서 뭐 아직은 좀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좀 하방은 좀 굉장히 단단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
네, 이번엔 좀 개별 종목별로, 업종별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공식화, 나온 지는 좀 된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반면에 삼성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죠. 로봇주가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게 대형주가 가고 뭐 장세가 이렇게 탁 위로 뻗는 장이면 이런 이제 그 로봇주나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힘을 쓰긴 어려운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힘이 없잖아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런 개별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특히 삼성이 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로봇 관련주들도 훈풍이 좀 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로봇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좋은데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로봇 분야를 좀 육성을 하는데 다만 이제 서비스 로봇 쪽으로 좀 방점을 찍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움직이는 많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산업령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논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서비스 로봇을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비중 자체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점은 좀 투자하실 때 유의를 좀 하시면 좋겠고 가정용 로봇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11.7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26년에 89.5조 원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. 그래서 보행 보조 로봇 이 잼스를 출시할 거라는 이제 그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. 이 잼스가 고관절 이제 무릎이나 발목 등에 이렇게 착용을 해가지고 이 보행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착용을 했을 때 이제 걸을 때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네. 그런 이제 로봇인데 이런 로봇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용이잖아요. 뭐 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늘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뭐 부품주라든가 이런 서비스업 영역에서 좀 사업을 확대하는 로봇주가 있다면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삼성전자는 또 그리고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의지를 밝혔죠. 발표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반등하기도 했습니다. 뭐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삼성전자의 신사업으로 지목된 메타버스인데 앞으로 계속 훈풍이 불어갈 수 있을까요? 예, 메타버스는 이제 뭐 사실 작년에 엄청난 바람이 한번 불었다가 그냥 지금 좀 실망스러워졌죠. 그쵸. 사실 주가들이 빠졌는데 그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게임이나 이런 쪽 뭐 약간 플랫폼 기업들인데 지금 사실 삼성이 하려는 거는 그런 이제 솔루션도 물론 일부 들어가 있겠지만 기기 쪽입니다.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접속 기기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번에도 좀 나와 있고요. 특히 AR 글래스를 아마 연내에 출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이걸 XR 기기, 확장 기기라고도 많이들 얘기들을 하는데 현재 뭐 XR 시장 규모가 뭐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9.5조 원 정도에 그쳤는데 이게 2024년도에는 무려 161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입 단계에 놓여 있고 아마 애플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 AR 글래스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에서만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XR 기기에서도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삼성의 메타버스 전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여기에 관련된 좀 부품 회사를 네.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거기 뭐 카메라라든가 뭐 아니면 OLED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특화된 그런 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삼성전자로 인해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막상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. 어제도 또 7만 원 선이 깨졌던데 삼성전자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가요?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. 삼성전자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 문제는 뭐냐면 요새 뭐 GOS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. 스마트폰에. 그래서 그 성능 저하를 할 수 있는 앱을 의무적으로 좀 깔았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반발을 일으켜서 좀 이번에 한종희 부회장이 또 사과까지 할 정도로 논란이 됐었고 예. 근데 그게 뭐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사실 아니거든요. 그런 좀 이슈가 있었던 데다가 파운드리에 올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파운드리 5나노, 4나노 뭐 이쪽에서 좀 수율이 예상만큼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시장적인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. 시총이 네. 큰인데 한국 삼성전자가 나빠서라기보다는
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을 그냥 묶어서 그냥 팔아버려요. 그중에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매도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. 거죠.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좀 자금 이탈이 삼성전자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 해결될 문제고 지금 주가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. 뭐 장기 관점에서는 매수하는 건 좋은데 네. 당장 나는 사가지고 삼성전자 좀 수익을 바로 내고 싶다.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저는 좀 이렇게 권유는 드리진 않고 중장기적으로 하반기를 좀 보신다면 네. 지금은 뭐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섹터를 옮겨서 사료주 쪽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네요.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한일 사료, 미래생명자원을 비롯해서 사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. 러시아 우크라 사태는 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이런 곡물가 상승 지속이 되고 사료주 강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? 사료주 강세는 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쟁 나면서부터도 좀 급등을 했고 중간중간 이제 그 등락은 거듭했는데 네. 지금 또 밀가격이 또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또 오늘 국제유가도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내려가는 하향 안정화 될 거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부분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예측도 좀 불가능하고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뭐 사료 업체들은 바로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료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뭐 러시아나 이런 쪽이 또 비료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네. 비료 공급이 또 줄어드니까 비료 업체들도 당연히 관련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엔 완화가 된다면 분위기가 바뀌겠죠.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좀 어쨌든 그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.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는 뭐 그렇다면 좀 더 갈 수 있으니까 좀 한번 사볼까.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은 좀 하고는 있지만 네. 사실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잖아요. 네. 순식간에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. 네. 근데 이 기업들 주가가 좀 바닥에 있진 않아요.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흔히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. 뭐 선수의 영역이다. 정말 좀 경험 많고 트레이딩 잘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초보 투자분들이 단지 뭐 이제 밀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또 가겠지. 그리고 네. 가치 분석이 잘 안 돼요. 네. 이 기업들이 뭐 적정 주가가 얼마고 분석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 경험이 좀 부족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투자를 뒤늦게 하지 마시고 네. 차라리 그냥 관망하시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농산물 가격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 사실이잖아요. 그쵸. 전쟁 리스크는 언젠간 정상화 되거든요. 네. 결국 내가 잘못 들어갔을 때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좀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저는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이렇게 여전히 시장이 많이 불안합니다. 주목할 만한 섹터나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염이사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. 네, 뭐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지수가 이제 하락장은 좀 거의 멈춰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저는 좀 긍정적이다. 빨리 올라가면 좋죠. 근데 그 올라가려면은 좀 어느 정도의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되니까 그게 확인되면 금방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예. 그 기간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좀 인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지수가 박스에 갇힐 때는 결국 종목 장세잖아요.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우리가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정된 미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결정된 미래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는 계속 고물가는 유지될 거예요. 올해 내내. 그리고 네.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리오프닝은 이제 막을 수는 없죠. 리오프닝은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 중에서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주택 공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. 이건 이제 거의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된 미래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뭔가 산업이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물가 금리 인상을 봤을 때는 결국엔 저는 좀 작년에 너무 좋았던 성장주보다는 올해는 좀 가치주
좀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가 오르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주택 공급은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죠. 이미 정책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관심 종목으로는 오늘 또 미국에서 그 US 스틸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. 네. 근데 대표적인 가치주가 철강주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한국의 철강주는 주가가 너무 못 갔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건설업종 내에서는 계룡건설이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더라고요. PER이 2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좀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가치주 중심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담대한 예측, 움츠린 시장에도 봄날은 올 수 있을지 시장의 힌트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 함께 정리해봤고요.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